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청취자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정월 대보름이자 우수인 오늘도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활기찬 시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말까지가 계도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만일 3월 말까지요. 탄력 근로제 확대가 입법되지 않으면은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경사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왜 그랬는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문성현입니다. 네, 어제 데드라인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셔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이게 무겁다기보다도 또 오늘 우리 하루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오늘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좀 하실 계획이신죠? 오늘은 이제 의견을 상당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네네. 좁혀져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아마 노총, 경총, 기타 당사자들 중에서 책임자급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아마 오늘 오후 적절한 시점에 네네.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네. 네. 가장 큰 쟁점 그리고 이 쟁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원래 이 의제는 작년에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0에 줄여서 네네. 그거는 이제 노동계 의견을 받은 건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한 곳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그냥 탄력적 운영해 달라 하고 경영계가 요청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아니 인코도 마르기 전에 또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처음부터 마찰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네. 그런 문제인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야가 그리고 당정청은 좋다 그러면 원래 기도 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작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한 달 여유를 받아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네네. 지금 국회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워낙 또 시간적으로 빠듯한 속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어요. 예, 예.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은 그럼 좋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운영을 인정할 테니까 네네.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건강권 누구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시간 제한을 두자. 그리고 경영계가 필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임금은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임금을 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남용 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무슨 문제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장시간 노동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제한할 거냐. 임금 보전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네네. 한 가지 합의했다면 그다음에 또 다른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한 정도는 이제 꼬리를 끊고 마무리했고요. 네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전체 10 중에 한 9개는 됐고 네. 3개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도의 출범 당시 한 3개월 전쯤에 위원장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이게 지금 탄력 근로자 문제 이런 문제에 지뢰밭이 지금 쫙 깔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지뢰밭이 쫙 깔려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한 9분 응선은 그럼 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합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것보다도 네네.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접근해서 당사자들이 해서 국회로 넘기더라도 그만큼은 저는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한 그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분 응선이라 할까요? 또 아니다 8분 그것도 이제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9분야 8분야.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상당 정도로 의견 접근을 해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는 원래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10개를 다 논의해야 되는데 경산호위에서 한 8개 내지 9개는 어느 정도 노사안에 합의를 했구나. 우리는 나머지 1개만 가지고 해보자.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것만 해도 성과가 있다고 봐서 이런 시한이 딱 정해진 사안은 네네. 시한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지만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꼭 합의를 전제로 하면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의견 접근 정도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견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로 노동계에서 근로자 건강권, 임금 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보완책을 통한 접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 보완 대책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 그거 이제 지금 미묘한 상황이어서 네네.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됐고 이런 것은 안 됐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경영계나 노동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미미한 지점에서 책임지고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밖에 나가면 이건 무슨 근거로 그걸 했느냐라고 문제제기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좀 궁금하시겠지만 예. 최종적인 발표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탄력 근로제 확대에 따른 이 문제를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이것과 빅딜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서로 사안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에 하나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그냥 이제 경산호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 대안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ILO도 저희도 해야 되고 네네. 더 나아가서 강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 확산도 시켜야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단적 지성을 모아야 될 상황들이 그러면 저는 이번 탄건제를 놓고 기본적으로는 기간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과연 그 우리나라 노사 당사자는 아니면 정부는 과연 사회적 합의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와 실력이 있느냐 그런 점들도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가지고 다음 ILO 핵심 협약 같은 경우도 탄건제가 안 됐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아니고 탄건제는 우리가 80% 90% 합의를 했는데 이런 점을 채워서 ILO 부분은 정말 합의를 해보자. 예. 이런 이야기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사회적 합의 대화 문제 언급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위원장께서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네네. 지금의 민주노총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제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전투적 어떤 그런 투쟁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작년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없이 경산을 출범할 때만 해도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편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노총 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네네. 그래서 이게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꼭 친정이다 성대다 이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교섭을 잘하게 해서 만들인 것이거든요. 예. 교섭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이라든지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런 투쟁을 하다가도 또 하면서도 계속 교섭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원래 교섭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주노총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인데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교섭은 해야 된다. 하다가 안 되면 어제도 오셨지만 피켓팅도 하시는 것이고 네네.
또 나가서 또 파업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하시면서도 계속 교섭 사회적 대화는 진행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런 교섭과 투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네. 경사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국회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법 강행할 것으로 그런 의사도 좀 밝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8, 90% 의견 접근해서 국회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여야 간에 판단하시겠지 않느냐 네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국회가 지금 서두른 것은 이제 3월 말이면 그 개도기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 지나면 이제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불법자들이 많이 그 산업 현장에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국회로 가서는 3월까지는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지, 노사가 하지하든 나는 우리 밀어붙이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그럼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 이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상한, 하한을 정한 다음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인상폭을 정한다. 뭐 이런 구상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구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이 문제가 왜 이제 제기됐냐 하면 2년 동안 최저임금 29% 인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올랐지? 해보니까 아니 그 공익위원들이 그 좀 노동 편향적이더라. 그런 그 인식과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분들이 구간을 설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반대하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경청도 크게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그 노동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있었지만 들어만 봤지 노동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사정 합의 없이 결국엔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대로 가서 그걸 그대로 받으면 노동계가 볼 때는 이거는 경영계의 편들어주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넓힐 때도 원래 이걸 이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했는데 노사 간의 그 논의가 충분치 않고 합의가 안 돼서 가니까 결국은 상해금, 복리후생비까지 다 넓혀서 국회가 심지어 노동 존중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노동계를 무시하고 경영계 편들어졌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급한 문제가 아니면 한번 노동계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강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 제가 이 탐번제 문제가 안 되었으면 제가 군산을 갈 계획이었어요. 네네. 그 군산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군산에 맞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도 만나뵙고 노동계도 만나고 경영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이 문제가 터져서 이제 뒤로 밀어놨는데 제일 이제 강제형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제형 일자리가 반값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네. 아니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2개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자리는 8개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나
임금 조건을 거의 같게 해야지. 예.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줘야지. 그래 청년들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네네. 예, 이 강정 일자리 시작한 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점을 없어져 버리고 마치 반값 일자리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큰 맥락은 작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